남았을 때 반갑습니다. 오늘 구름이 꽉 낀 날씨에 후덥지근하네요. 뭐 그래도 또 하루가 열렸으니까 뭐라도 한번 짓거려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 또라이 그 도울이라는 인간 또라이 아시죠? 그 자식 그 이상한 어디가 나와가지고 뭐 시부리 되는 꼬라지가 참 마야한 멋있어 보이죠. 그 인간을 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유명한 교수로 존경하는데 나는 와 또라이라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대만에서 그 동양철학을 공부했다고 알려지고 있죠. 그 한문을 통한 교재를 통한 공부가 된 사람이죠. 난 그 사람 지식을 존중합니다. 참 대단한 그 지식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것 같아요. 동양철학을. 그런데 왜 또라이라 그러냐면 이 자식이 완전히 족발개이라. 그 나이를 똥구멍을 쳐먹은 새끼 백락체이라는 인간들하고 그 몇 놈 나와가지고 저끼리 나와가지고 내 사회주의 어쩌고 혁명 어쩌고 저쩌고 시부리는 인간들 있잖아요. 난 그것 때문에 그 자식 나 도울이 머릿속에 있던 지식이 너무 아까운데 나 또라이라고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왜 저 철학에다가 이데올로기 이념을 갖다 집어넣습니까? 그 철학만 가르치고 하면 얼마나 좋은 지식이 됩니까? 그 머릿속에 들은 게. 근데 거기다 족발개의 물이 들어가지고 입만 열면 사회혁명 어쩌고 저쩌고 수훈 최재우 선생의 동경대제 이런 거 강의하면서 늘 최재우 선생이 강조한 게 혁명이다.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개벽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혁명을 뜻하는 걸로 해석하는데 나 그것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람같이 취급 안 합니다. 아니 그 머릿속에 들은 그 좋은 지식 강의한테 들어보면 참 박학다시 갑니다. 참 넓게 알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뺄개이 운동에 쓰고 있으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요. 그것도 우리가 이제 멋있어 보이는 거는 한문을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. 한문을 알기 때문에 이 동양권에서는 한문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사람은 좀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. 뭔가 그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게 들어있는 같이 보이죠. 사실 그렇습니다. 한문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남들이 접하지 못한 그런 걸 그런 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언제부턴가 몰라도 물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한글이 탄압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서 생긴 줄 압니다만 한자를 무시하고 순 우리말 어쩌고 저쩌고 김일성이 나라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? 순 우리말 물론 좋지요. 우리말이 난 특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언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언어의 어음부터 이렇게 공부해보면 아주 깊은 거거든요. 우주의 철학이 들어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한글 또한 세종대왕이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글자 아닙니까? 참 좋은데 한자를 너무 무시하는 풍조가 있어가지고 난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자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. 요만큼 했는데 마음 먹고 한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 게 한 1년 정도 했습니다. 그런데 나이가 좀 들었다거나 좀 나름대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내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 내가 굉장히 한자 공부를 많이 한 걸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. 나는 한자 공부 많이 한 게 없습니다. 학교에서는 거의 한자 시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
그거는 그냥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흉내 낸 거고. 내가 한 건 딱 1년 했습니다. 본격적으로 내가 한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. 왜 한자 공부를 시작했냐 그러면 80년대 중반쯤 됐겠네요. 아니 예, 중반쯤 됐겠습니다. 초반이네. 그때 나는 이 꼬라지에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. 내가 그때 농사를 지었는데 내 나름대로 뭐 여러 군데서 그 지식을 모아가지고 다른 촌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. 뭔가 농사 짓는 방법도 개선해야 되고 기술도 많이 습득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또 사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. 그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잠이 깨면 내 집에서 학교 운동장까지 약 한 200m 정도 가면 학교 운동장인데 거기서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운동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일을 해야 아침 먹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길로 가는 게 이제 해장국집에 가는 거예요. 술집에.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하면 아주 조금만 몇 잔 마시고 나면 또 동네 다른 사람들이 해장하러 오죠.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또 만나면 또 그때는 그래도 동네에서 뭐 콧방귀 낀다기보다도 뭐 이름은 아는 정도였으니까 사람들 만나면 다 술 한 잔씩 이렇게 서로 구원하고 이래가지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. 그래서 그래 마시기 시작하면 밤 12시 넘어서 1시, 2시가 돼야 집에 갑니다. 그런 세월을 3년이라는 세월을 꼬박 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주 내가 생각해도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 있더라고요. 아마 치매 정도의 수준이 됐을 겁니다. 뭔가 들었거나 뭐 어쨌든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되고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새벽에 잠이 깨서 아주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.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자 혼자서 새벽에 앉아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나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아주 가정 불화가 심했어요. 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정신병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강박관념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그날 새벽에 깨보니까 야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이 정신병이 정신 또라이가 되는 모이다. 그럴 때가 되는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여기서 뭐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 중에 이 모든 문제 생기는 원인이 술 때문인데 오늘부터 술 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처박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래 되면 뭐 정신병원에 간다든지 뭐 아주 이상한 꼬라지가 안 되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부탁하는 편지를 썼어요. 그러니까 나로서는 유수나 마찬가지입니다. 만약에 내가 정신병으로 이상하게 되면 나를 정신병원 넣지 말고 조용한 절에다가 넣어달라. 그러면 한 서너 달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. 이걸 딱 써가지고 봉투에 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데요. 이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냥 붓도랑에서 물꼬를 트면 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들으면서 이게 모든 원인이 내 술 때문인데 오늘부터 술 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오늘부터 술 마시지 말자. 그러고는 이제 그날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
이 희한하게도 술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? 술, 담배 끊는 게. 그런데 그날부터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어떤 상황에서도. 술 마시고 싶지도 않고. 그걸 갑자기 끊어졌어요. 다른 사람 같이 뭐 술 끊는데 뭐 힘이 많이 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. 그냥 오늘부터 술 안 마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, 한 생각 딱 하는 순간 그 술이 끊어져 버리더라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술이 이제 그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술 마셨으니까 내 세포는 완전히 망가질 때는 망가졌고 내 상태가 어땠냐 그러면 뒤에 이제 술 끊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술 취했던 상태는 그냥 흐릿한 그 반투명 유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술을 끊어지고 난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그 반투명 유리가 아니라 완전히 투명한 유리를 싹 통해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. 그러니까 더 이상 술 자체를 뭐 의식적으로도 술 생각이 날 수가 없죠. 이 깨끗한 상태를 다시 그 옛날 흐릿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그 가슴 아프고 절대로 그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술 생각 자체가 나질 않더라고 그때부터는. 그래서 술 끊었는데 술 끊고 난 뒤에 문제는 그때 내 세포가 그렇게 망가졌으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우연한 일로 해가지고 내가 수리조합이라는데 그 취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취직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그 뇌세포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의사들 또라이 사기꾼 의사들이 뭐 뇌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거든. 그래서 야, 내 생각에 야, 이것도 뇌도 사람의 인간이라는 이 동물을 창조한 것도 하늘인데 하늘이 신인데 신이 그래 만든 제품이 그렇게 어설플 일이 없다, 이 리가 없다. 내가 한번 그 회복해 볼 거다. 이라고 이제 그 방법으로 내가 한문과 한자 공부를 생각하게 됐거든. 이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. 이걸 계속 하게 되면 뇌세포가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수리조합에 우연히 취직대가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하면 그 관공서니까 그 신문이 항상 아침에 배달돼 있습니다. 그때는 이제 한문 혼용이 없어지고 한문을 신문에도 안 썼죠. 그러니까 신문 사설이 한자가 없는 신문 사설이 있는 거예요. 그럼 이 한자 없는 신문 사설을 한자로 바꿔가지고 내가 읽을 수 있도록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작업을 먼저 시작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내 나름대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개발했어요. 찾아냈어요.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 딱 1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그 공부 방법이 아주 주요했고 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. 지금도 내하고 아는 사람들 내가 한문을 상당히 공부를 한글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. 그런데 나는 한문자 특히 그것밖에 없습니다. 1년 동안 신문 사설을 한자를 바꿔서 바꾸는 그 작업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 공부하는 한자를 공부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그걸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요. 왜 그러냐고, 왜 뭐 몰라 되는 걸 뭐 때문에 그걸 공부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시겠지만 유불선, 유도, 유교, 도교, 불교 공부, 이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자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공부가 될 수 절대로 없어요. 아마 100개를 배우면 한 30개 정도밖에 습득을 못 할 겁니다. 그러니까 70% 병신 공부가 되는 거죠. 난 그런 거를 혼자서 이래 유불선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도 난 공부를 해봤거든요. 교회에서 10년 넘게 출석을 했었고.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한자가 없으면 이 동양 철학은 공부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. 습득하기 어렵다. 이 병신 공부밖에 될 수 없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.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한자 공부를 해보시라고
권하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개발했던 그 한자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데, 뭐 요걸 따로 떼어가지고 제가 몇 시간을 그 제가 저 개발해서 했던 그 공부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하려고 합니다. 뭐 명상이나 참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하세요. 만약 이 한자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이 유불선 이 삼교 공부는 뭐 거의 그 병신 공부입니다. 한 30% 정도의 공부가 안 돼요. 70%는 못 찾아 먹는다는 거죠. 나는 그런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. 그래서 권하고 싶고 그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. 저 참선이나 명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한자 공부에 꼭 관심을 가져보세요. 그걸 꼭 해야 됩니다. 한자를 어느 정도 습득한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 받아들이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한자는 이거 뭐 중국 뗀놈 뭐 문자 이래가지고 어수에 보기 쉬운데 한자는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. 의미가 깊습니다. 한자에.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? 우리가 거짓이라는 뜻이 있는 한자, 거짓 위자, 거짓 가자. 이 한자에는 그 사람 인변했습니다. 사람 인변에 그 하위자, 할위자, 위가 이제 하다 영어의 동사 하다 두죠. 그러니까 사람 인변에 하는 행위, 인변에 하위가 들어가가지고 거짓 위자가 됩니다. 사람이 하는 건 거짓이다 이런 뜻이죠. 거짓 가짜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 인변에 씁니다. 그 한자는 그 핵심을 그 몇천 년 동안 중국 쭉 내려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정리된 게 지금의 한자 아닙니까? 아마 한나라 시대에 아마 완성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에 문자를 해가지고 한문을 하는 걸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. 한 글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. 한문 전체를 뭐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자 자체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하게 되면 글자 한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에서 발생되는 아주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겁니다. 제가 요 부분을 따로 몇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명상이나 동양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한자를 공부하세요. 이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.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